정몽규 취임 후 보조금은 11년간 3배 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연간 최소 110억 원 수준이며 스포츠 토토 등 복표 수익 연간 20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정부 보조금 없거나 의존도 낮으며 피파 랭킹 20위권 국가들은 70% 이상이 협회장은 전문 경영인이 하고 있고 이외 축구인 등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재벌 총수가 회장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연간 약 300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면서 수익에서 정부 의존도가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정부 재원이 아니면 운영이 어려운 셈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보조금 의존도가 낮은 가운데 축협의 재정 자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한경닷컴이 축협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을 제외하면 연 평균 30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협의 손익계산서는 정부 재정 비중이 상당한 보조금과 스포츠 토토 등으로 알려진 복표 수익을 포함해 계산하면 재정 상황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표 수익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국가정책사업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 재원을 배분하는 세금의 성격을 가지는데요. 축협의 당기순이익은 최근 5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입장료 수익 등이 없어 3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2020년을 제외하곤 늘어나는 듯한 모습입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은 연간 300억 원이었는데 2022년부터는 500억 원 안팎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11년간 축협이 쓴 보조금은 총 1,809억 원, 복표 수익은 총 2,058억 원으로 총합 3,867억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축구팬들부터 국민들까지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최고의 황금 세대를 가지고 제대로 일처리도 못하면서 정부 지원금이 무려 3,000억 원이 넘는 소식에 다들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지냈던 이영표 KBS 축구해설위원이 최근 홍명보 감독이 축구대표팀 사령탑에 선임된 것을 두고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9일 이 위원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우리가 포옙, 박은호, 홍명보 감독 이렇게 세 분에게 의사를 물은 뒤 원래 절차는 전력 강화위원들과 소통을 하고 난 이후에 발표를 했어야 한다. 그 과정이 생략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애초 축구협회가 국내 감독을 뽑으려 했던 건 분명히 아니었다며 지난 4월 중하순쯤만 해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외국인 감독을 뽑고 찾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은 저는 2002년 월드컵 때 좋은 외국인 감독 거스 히딩크 한 명이 팀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직접 경험했다면서 20년 만에 지금 손흥민, 황희찬, 황인범, 김민재, 이강인, 이재성 이렇게 황금세대가 나타났는데 여기에 외국인 감독이 한 분 오시면 2026년 월드컵에서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이 위원은 이번 감독 선임 과정에서 협회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실수를 했다며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 될 수도 있다.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초기에 에르베 르나르, 제시 마쉬 등 이름값 있는 감독들과 협상이 무산된 이유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면서 막대한 위약금을 지불한 것에 따른 금전적인 요인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계약 기간이 2026년까지였던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기 위해선 남은 연봉을 모두 지불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클린스만 감독이 데려온 코치들에게 줘야 하는 위약금까지 더하면 위약금 규모가 100억 원대까지 치솟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예산이 한정적이고 2024년 예산 중 상당 부분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에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땐 차기 감독 선임 작업에 위약금이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습니다. 진행자가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위약금 때문인가라고 묻자 이 위원은 실제로 돈 문제는 아니었다. 처음엔 외국인 선수를 데려오는 데에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축구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 않나? 그래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다. 실제로 협회가 TV 중계권을 팔면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새로운 계약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자금은 충분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이임생 기술이사는 브리핑에서 외국인 후보자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했고 연봉 문제도 다 문제가 없었다.
축구 철학이 확고하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 선수들이 적응해 나갈 수 있을까 걱정됐다. 한국 축구 선수들에게 이들이 추구하는 철학이 적합할지 의문이었다라고 답했었습니다. 이영표 위원은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묻는 말에 팬들을 실망시킨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한 가지는 지금까지 협회가 행정적인 실수를 했다. 그럴 때마다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실수했겠지 믿어보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수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하다 보니 실수가 반복되면 실수가 아닌 실력이 될 수 있다.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축구인이든 축구를 좋아하는 누구든 상관없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정말 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위원이 직접 이야기했던 위르겐 클롭급 감독과 접촉했다는 발언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선 사과하고 싶다며 그때 당시엔 실제로 대한축구협회가 사비, 에르난데스, 라파엘 베니테즈처럼 제 기준엔 깜짝 놀랐을 감독들과 컨택했다. 실제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번엔 좋은 감독을 모셔올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당시엔 박주호 등 많은 위원들이 들어갔던 전력강화위원회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기대해보자는 의미에서 한 이야기였고 클롭급인가라는 물음에 내 기준에선 그렇다고 이야기했었다. 결론적으로는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팬들을 만족할 만한 감독을 데려오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발언을 사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영표 위원은 유럽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긴 시간 동안 퍼포먼스를 증명하는 감독들은 팀을 잘 통제한다. 외국 감독들은 많은 선수들을 통제한다. 유독 한국 선수들만 한국 감독이 통제해야 한다는 것에 나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우리에게는 거스 히딩크 감독이라는 외국인 감독이 있었는데 히딩크 감독은 팀을 거의 완벽하게 통제했다. 한국 감독이 팀을 통제한다는 것은 나는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어 외국인 감독을 통해 대표팀이 얼마나 발전하고 실제로 성장하고 한국 축구가 얼마나 이롭냐가 중요하다. 외국인 감독이 한국에 얼마나 머무르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외국인 감독이 1년 365일을 넘어 366일을 한국에 머문다고 해도 감독의 성적이 엉망이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새 사령탑 인선 작업에 기대가 컸던 이영표 위원은 전력강화위원회가 처음에 정말 열심히 한다고 느꼈다. 이렇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전력강화위에서 했던 말이 즉시 나오고 의견 대립이 있고 사퇴하는 등 나를 포함해 축구인의 한계를 보는 것 같다면서 우리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 당분간 축구인들은 행정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를 포함해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 축구가 퇴보했다는 지적에 이영표 위원은 나는 동의한다. 이번만큼은 정말 2002년 월드컵 이후 또 다른 황금 세대가 나왔다. 2026년에는 경기장 밖에서 엄청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축구를 통해 한국을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 선임 과정을 믿고 지켜보자는 기대가 있었는데 나도 팬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